자, 개념학습 4강 부분입니다. 지금 그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인데요. 자, 우리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죠. 자, 보통 인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 배경. 자, 인왕문 이거 따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 문제, 단답형 형태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 먼저 인물을 지금 살펴보시면요. 자, 인물 및 성격의 개념입니다. 자, 인물이라는 것은 흔히 성격으로 지칭이 되지만, 자,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자, 외부에서 관찰한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고, 자, 성격이란 말은 그 인물의 내적 속성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 사람이 어떤 고유한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런 역할을 통해 드러나는 개성을 뜻하게 되는데, 자, 작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소설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개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소설은 개성적 인물과 전형적 인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의 성격은 그 사람의 뭐를 통해서 말과 행동 또는 생각, 그리고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인물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는 자, 여기서 인물의 말과 생각에는 그 사람의 자연관이나 또는 인간관이나 처세관 등이 담겨져 있죠. 여러 다양한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직접 인용 내지 그 다음에 간접 인용의 형식으로 바로 인물 그 생각 같은 경우가 여기 제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자, 두 번째 구성 요소가 사건인데요. 작품 속에서 발생하고 진행되는 온갖 일들을 우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이 어떤 사건들이 쭉 연속적으로 계속 전개가 되기도 하고, 자, 인물들의 어떤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면서 이 행동 자체가 곧 뭐가 되기도 해요. 자, 이 사건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은 우리가 선후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맺혀지기도 하지만, 자, 인과관계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맺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걸 플롯이라고 합니다. 플롯. 이 플롯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소설의 여기 전개 방식이 있죠.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의 단계를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이 배경입니다. 자, 배경은 공간적 배경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적 배경, 그다음 또 사회 문화적 배경 또는 자, 어떤 인물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심리적 배경, 자, 어떤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 배경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의 기능적 론은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겠네요. 자,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서, 자, 개연성이 뭐예요? 있을 법한, 그럴 법한 일, 이걸 우리는 개연성이라죠. 이걸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요. 배경을 통해서 또 작품의 주제 구현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또한 작품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느끼게 해주고, 자, 배경 자체가 나름대로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서 배경의 여러 가지 기능,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작품 연결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작품이 이 상사동기라는 작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이걸 우리는 영영전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 있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지금 영영이란 말이에요. 궁녀인 영영. 그래서 영영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상사동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 바로 여기 있는 이 노파의 집, 바로 누가 만나는, 지금 여기서 영영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김생이 만나는 그 공간이 바로 이 상사동입니다. 이 상사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상사동기. 자,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자, 작품의 주제는 지금 뭐라고요? 자, 신분을 초월하 뛰어넘는 남녀의 절절한 사랑,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가볼까요? 자, 소문난 풍류량인, 자, 여기서 나름대로 풍류를 즐기는 이 김선비는 취중에 말을 탄 채 왕자인, 자, 회상군의 시녀 영영을 목격한 다음부터 그녀를 사모하던 중에, 자, 영영의 이모를 통해서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녀를 기다립니다. 바로 여기는 이 노파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바로 영영의 이모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모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든 영영과 이렇게 같이 연계되게 인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김생은
자,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면서도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일었대요. 자, 그래서 과연 내가 영령과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또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책상에 기대어 앉아서 문을 열어놓고는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자, 그렇죠. 바로 여기는 영령이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시간이 거의 정오가 되었는데도 끝내 그림자 하나 나타나지 않자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뭔가 지금 되게 답답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거. 정말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에요. 자, 바보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으니 마치 그 모습이 서리 맞은 파리와 같았다. 자, 이거 영령을 여기 파리에다 비유했네요. 견디다 못한 김생은 마침내 벌떡 일어나 부채로 대듭보를 치며 노파를 불렀습니다. 자, 바로 이 노파가 누구라고요? 자, 여기는 바로 영령의 이모입니다. 이모. 자, 기다리는 눈은 뚫어져야 하는데 하고 근심 쌓인 애는 이 창자는 지금 끊어지려고 하고 자, 많은 행인들이 지나갔는데도 되게 영화가 아직까지 오지 않으니 내 희망은 끊어진 것이 아니겠소. 자, 조금은 이제 희망을 놓고 있네요. 지금 기대감이 지금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자, 노파가 위로하여 말하기를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자, 결국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잠시 후에 창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부터 점차 가까이 들려오는데 자, 김생이 놀라서 돌아보니 정말 바로 영령이 나타났습니다. 자, 바로 여기 누구의 집이냐면 바로 이 노파의 집이에요. 이곳에 지금 누가? 영령이 온 거야 지금. 자, 김생은 손뼉을 치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결국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자, 기쁨을 이제 감추지 못하네요. 노파 역시 어린아이가 엄마를 본 것처럼 기뻐했대요. 왜? 자기가 두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했는데 딱 영령이 결국 왔단 말이야 지금. 자, 영령이 집으로 들어서려는데 자, 영령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옛날과 뭔가 다른 것을 좀 직감을 해요. 대무나 버드나무 아래에서 밤빛 털을 가진 말이 길게 울고 있고 자, 갑자기 못 보던 말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뜰 가장자리에 서늘한 그늘 아래는 하인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여태까지 못 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영령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머뭇거리고 감히 집 안으로 바로 이모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지금 발을 들여놓지를 못합니다. 자, 이에 노파가 일부러 자, 영령을 꾸짖습니다. 야, 의심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너라. 너는 이 도련님을 모르느냐? 이분은 곧 내 죽은 남편의 친척이니라. 야, 거짓말 치는 거야. 자,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 주려고? 자기 조카인 영령과 여기 있는 이 김생을 연결해 주려고 내 옛날 바로 어떻게 죽은 너희 이모부의 그 친척분이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마침 누추한 우리 집에 오셨다가 장차 손님을 전송하기 위해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냥 결국 여기서는 너하고 이 도련님을 연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것을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늦었느냐? 나는 네가 끝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자, 너의 부모님 제사를 이미 끝냈단다. 오늘이 바로 영령의 부모님의 제삿날이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 김생이 바로 영령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영령은 신분이 뭐라고 그랬죠? 궁녀였죠, 궁녀. 궁에 이렇게 회상군의 그 궁에 이렇게 속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밖에 출입이 안 돼요. 근데 지금 계략을 꾸민 거야. 여기 있는 이게 노파인 이모인 노파가 자, 지금 영령이가 그래도 하루 정도는 궁에서 나오는 날이 있다.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얘네 부모님 제삿날이다.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당신 도련님이 여기 우리 집에 오면 그때 영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줘가지고 지금 와서 기다리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미 제사는 끝냈고요. 너는 안으로 들어와 빨리 이 술상을 차려서 도련님께 한 잔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두 사람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야, 이제. 자, 영령이 노파의 말대로 술상을 받들고 들어오자 노파는 김생과 함께 이제 술잔을 주고 받습니다. 술이 반쯤 취한 즈음에 김생이 영령에게 말합니다. 낭자도 들어와 앉으시오. 나는 지나가다 여기에 들른 것이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당연히 거짓이겠죠? 자, 지금 당신을 보러 여기까지 일부러 왔습니다. 이 말을 못하고 지금 자, 그냥 여기 지나가다 들렀다고 표현했어요.
영령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마주 대하지 못합니다. 저 지금 처음 보는 남자란 말이야. 근데 지금 누구는 이미 김생은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영령을 봤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영령 입장에서는 누구를 못 본 거야? 김생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지금. 자, 이에 노파가 영령에게 말합니다. 너는 깊은 궁중에서 생장에서 그곳에 나고 자라서 자, 세상의 정리, 세상의 어떤 인정과 도리가 어떤지를 모를 것이다. 그러나 네가 능히 글을 읽을 수 있으니 술잔을 주고받는 것이 예의라는 것쯤은 알지 않느냐? 자, 술 한 잔을 따라 드려라 이거야. 이에 영령은 술잔을 받긴 했지만 오히려 불쾌한 듯이 자, 향기로운 술잔을 어렵사리 잡고서는 살짝 붉은 입술에 대기만 했습니다. 자, 뭔가 지금 낯선 사람하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거야, 지금. 불편했을 거야. 자, 종략 부분입니다. 두 사람은 회상꾼 댁으로 남몰래 들어가 결국 인연을 맺었다고 했으니까, 아,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돼버렸네요. 자, 근데 영령의 처지 때문에, 영령이 뭐라고 그랬어? 자, 궁녀란 말이야. 자, 궁녀는 그 공주의 어떤 소유물이에요, 지금. 함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렇게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처지란 말이야. 자, 그래서 헤어지게 되고, 자, 결국 두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자, 헤어질 수밖에 없었네요. 자, 김생은 자, 몇 년간 더 공부를 해서 결국 장원으로 급제를 하게 됩니다. 네, 과거에 급제를 했고요. 자, 3일 동안의 육아에서, 이 육아가 뭐예요? 보통 이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광대나 이런 사람을 앞세웠고 풍류를 이렇게 올리면서 그 바로 친인척을 이렇게 찾아뵙는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육아에서 김생은 머리에 개수나무 꽃을 꽂고는 손에는 상아로 만든 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붙잡고는 앞에서는 두 개의 일산이, 자, 일산이라는 게 그 파라솔 아시죠? 자, 그리고 햇빛 가리개. 자, 이것을 인도하고 뒤에서는 아이들이 옹이하고 뒤에 이렇게 둘러쌌고 자, 좌우에서는 비단 옷을 입은 광대들이 제주를 부리고 자, 악공들은 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죠. 자, 온갖 소리를 함께 연주를 합니다. 길거리를 가득 메운 구경꾼들이 김생을 마치 천상의 신선인 양 이렇게 다 우러러봅니다. 자, 김생은 지금 얼큰하게 취한지라 의기가 호탕해져서 채찍을 잡고는 마루에 걸터 앉아 자, 수많은 집들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자, 그러다가 길가에 한 집이 눈에 띕니다. 자, 높고 긴 담장이 100걸음 정도 되고 빙빙 둘러 있으며 푸른 기와 붉은 난간이 사면을 빛나고 있고 자, 섬돌과 그 다음에 뜰은 온갖 꽃과 초목들로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나비는 실용하듯 벌들을 미친 듯 그 사이를 어지러이 날아다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그 회상꾼 댁 여기에 어떤 모습을 묘사를 해놓은 거죠. 자, 이 묘사의 방법으로 자, 바로 여기 있는 바로 회상군 댁을 이렇게 좀 서술했습니다. 김생이 누구의 짐이냐고 물으니 곧 회상군 댁이라고 했고 자, 이 사람이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있죠. 이미 이 회상군 댁에 몰래 들어가서 영령과 지금 사랑을 나눈 적도 있단 말인데 이걸 기억을 좀 못하고 있네요. 김생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서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짐지에 취한 듯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건 일부러 한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떻게 이 집에 지금 분명히 영령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곳에 이렇게 쓰러지면 자,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면서 어떻게 그 방안 그 집으로 나를 들고 데려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자, 궁인들이 자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 나오자 구경꾼들이 저자처럼 모여듭니다. 자, 시장 바닥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버글버글해지는 거야. 지금 사람 많네요. 이때 회당군은 죽은 지 이미 3년이나 되었고요. 아, 회당군은 이미 죽었네요. 자, 이 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막 상복을 벗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동안 바로 회상군의 부인은 자, 마음 붙일 곳이 없어 홀로 적적하게 자, 이렇게 쓸쓸하게 지금 살아온 터라 자, 광대들이 이렇게 제주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자, 이게 또 맞아떨어졌네요, 또. 자, 그 부인도 이 광대들을 어디로 불러들이는 거야? 이제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이유가 있었네요. 자, 그동안 3년 동안 너무 지금 적적하게 지냈고 광대들의 제주가 보고 싶어가지고 자, 이걸 이제 불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녀들에게 명령을 하여 자, 김생을 부축해 서쪽 가옥으로 오시고 자, 비단으로 짠 자리에 죽부인을 베개로 삼아 누이게 했습니다. 자, 김생은 여전히 눈이 어질어질하며 깨어나지 못한 듯 누워 있었고요. 일부러 이렇게 지금 술 취한 척 누워 있습니다.
자, 이윽고 광대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아 일제히 풍악을 울리며 온갖 놀이를 다 펼쳐 보입니다. 궁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는 푸른 귀미털에 푸른 구름과 같은 머리채를 한 채 주령을 걷고 지켜보았는데 가히 수십 명이나 되었고요. 자, 꽤 많았네요, 궁녀들이. 자, 하지만 지금 영령이라는 여기 궁녀는 자, 그 가운데 보이질 않습니다. 자, 김생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사조차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고, 그런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한 낭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는 다시 들어가 눈물을 훔칩니다. 자, 바로 누구? 영령이죠? 자, 영령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지금 그동안 보고 싶었던 누구를, 김생을 이제 이렇게 만났단 말이죠. 자, 이게 너무 반가운 나머지 지금 눈물을 훔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는 바로 영령이 김생을 보고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아챌까봐 두려워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자, 이러한 영령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날은 이미 어두워지려고 하고 있고, 자, 김생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자,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가지고 놀란 척합니다. 자기가 다 꾸민 어떤 연극이잖아요, 지금. 자, 이곳이 어딥니까? 자, 알면서 여기 분명히 회상구땡이가 알매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고요. 자, 늙은 노비가 이 장액이란 노비가 있는데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곳은 회상군 댁입니다. 김생이 다시 놀라는 척하면서 아,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죠? 자,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 자, 장액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를 해줬고요. 김생은 곧 자리를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해서 자, 누구를 자, 영령이네요, 지금. 영령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차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자, 그리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하게 되었으나 말 한마디 못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 받을 뿐이었어요. 자, 영령은 차를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 품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던 편지를 한 통을 떨어뜨립니다.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자, 그동안 나도 어떻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을 거야. 이에 김생은 얼른 편지를 주워서 소매 속에 숨기고는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끝났을까요? 두 사람은 결국 여기 누구? 의의 인물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게 회상군 댁 부인의 조카란 인물이 결국 누구냐? 김생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결국 조카가 회상군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두 사람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돼요. 자, 밑에 보시면 소재 중에 술과 그 다음에 이 차가 있는데 자, 이 두 개는 결국 술은 노파가 김생에 대한 호의의 표현을 영령에게 대접하라고 시킨 것이고 차는 누가 회상군 때 부인이 김생에 대한 호의의 표현으로 영령에게 대접하라 시킨 겁니다. 자, 결국 이 두 가지는 영령과 김생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지는 매개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김생의 행동의 특성입니다. 자, 지금 처음 마주하게 됐을 때, 자, 어떻게 자기가 일부러 거짓말을 치고 있죠? 자, 영령을 사모하여 만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찾아왔다. 이 말을 못하고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자, 다시 만나서 이때도 마찬가지. 자, 회장군 댁에 영령이 있으려 짐작을 하고는 다시 만나기 위해 이곳에 들어온 건데, 이때도 연극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